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룬이, 이거 새끼들, 저기,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요거에 관련해갖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음성 전문가를 동원한, 이건 법정에서 한 거예요. 음성 전문가를 동원을 해갖고 감정을 해봤는데, 새끼는 맞대는 겁니다. 네, 어제 지난 22일에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가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재판에는 그 음성 감정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지만 재판 이후에 피고 쪽에서 음성 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문화방송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한 음성 전문가 이모 씨는 난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룬의 발언이 바이든만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난리면이라 치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난리면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근데요, 이게 새끼는 인정을 했지만 이 바이든하고 난리면 한글과 영어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구분이 잘 되거든, 내가 듣기에는. 내 말이. 이걸 어떻게. 아니, 이 새끼는 이 새끼라고도 할 수 있고, 쉐킷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갖다 댈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쉐킷. 얘들이 흔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를 잘 쓰니까 영어를 정말 어그레이시한 그 영어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 쉐킷들이 흔들면 바이든 어떡하 이렇게 차라리 그쪽을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데 쉐킷은 되는데 바이든은 난리면인지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구분이 확실하게 되던데. 그래. 근데 어찌됐거나 쉐키라고 한 거는 맞다는 거지. 네. 그러면 국회라고 했으니 우리나라 국회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국회의원 욕한 거 아니에요. 정식 사과 요구해야죠. 대통령 새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대통령은 쉐킷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이 영어로 쉐킷.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 흔들면, 바이든은 어떡하지? 라는 식에서, 스피킹을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프로넌세이션 하셨다.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또 울고 대겠죠. 참. 근데 참 구차하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외교부에서 지금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MBC에다가, 정정보도 요구하면서 했는데, 결국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정부에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날리면 바이든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새끼도 아니면 무슨 말인지 니들이 밝혀봐라. 소송 건 놈들이 말을 해야 하니까 그 말을 안 해. 그냥 새끼도 아니고 날리면이래. 근데 바이든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흥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영어 랩을 하신 거지. 이 쉐킷, 이 쉐킷 이런 식으로 본인이 흥에 겨워서 랩을 뱉은 건데 그걸 갖다가 오해한 것 같다라고 가야죠. 네. 외교부에서 이걸 했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결과적으로 이거 선고되고 나면요, MBC는 이와 관련된, 일종의 선배를, 또는 그와 관련, 확대 보도를 더 심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MBC가 삽니다. 그래서 작사를 내버려야 됩니다. MBC가 살려면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BC가 제대로 방심이하고 붙었는데요. 내가 이런 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방심이 민원 사주가 네. 적나라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방송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최근에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에 방심위에 관련 민원이 쏟아졌는데요. 이 민원들 대부분은 류희림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이 제기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개양아치입니다. 정말 아. 추잡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동관이가 갑자기 그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가지고 이 인터뷰를 마치 대선 기획 뭐 국정 논란 뭐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패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온갖 미사일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국기문란 사건이네 어쩌네 이게 막 난리를 쳤어요. 김기현이하고 같이. 그 얘기가 보도가 타자마자 방심위 안에서 즉각적으로 이걸 심의를 했고 뉴스타파와 MBC, JTBC 등의 JTBC는 저기죠. MBC 등의 이제 일종의 과징금을 때리는 신속한 신속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속 심의를 하게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동생이거나 처남이거나 가족 아들이거나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민원들을 접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동생 유땡땡, 동생 부인 이땡땡, 아들 유땡땡, 처제 김땡땡, 동서 김땡땡, 조카 채땡땡.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보를 할 때 얘 생각은 식구들 시켜도 모를 줄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이 얼마나 모지라면 자기 직원들 시켜서 해도 걸려갖고 잘린 해고당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청부를 한다는 자체가 엄청 큰 불법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뻔히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금방 추적이 될 사람들을 갖다가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무려 50건을 넣었어요. 근데 이 50건 중에 일종의 접수를 했던 내용들을 또 카피를 한 거야, 심지어. 쉽게 말하면, 이러한 심의 요청서를 넣는 심의 요청서까지 지들끼리 베껴갖고 돌려서 비스무리한 내용으로 한 거야. 보도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7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이 270건 중에 127건이 유희림 위원의 가족, 지인 혹은 관련 단체 관계자가 낸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타임라인을 보면 8월 18일에 정현주 방심위원장을 해촉을 합니다. 윤이. 그리고 동시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방심위원으로 위촉을 하죠. 2주 뒤에 9월 1일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 보도 관련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압수수색을 해요. 그 다음에 사흘 뒤 9월 4일에 이동관이 가방에 나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지금 수사당국에 뭐 수사 별개로 방심위가 뭐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 가방이 끝나고 1시간 뒤에 오후 5시 반부터 이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면 5시 반이면 출근해서 있는 사람이면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퇴근한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그 5시 반부터 갑자기 민원이 쇄도했는데 다 유희림 이 사람의 친척이고 거기 관련된 사람이고 옛날 회사 직원이고 이렇다? 이거는 사조한 거지.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지가 일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눈에 안 띄게끔 제3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작업을 치려고 하면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급하게 안 들킬 줄 알고 이렇게 지인들을 동원해갖고 이렇게 이거 고발을 낸 거고 뻔뻔하게 이걸 받아가지고 즉시 심의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도 아니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랬거든. 결국에 지구끼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MBC 입을 막으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한 건 있어요. 우리, 가래 객단부인 동영상 터졌을 때, JTBC 그거 받아갖고, 신속으로 해갖고, 과징금 때리는 어떤 이지랄 했잖아요. 물론 그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민원 넣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가지고 민원으로 해서 뭔가 처벌을 받았던 것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징계받았던 방송국들, 이 민원 다 봐야 된다. 그렇지. 누가 민원을 넣은 건지. 누가 넣었냐, 이거. 이게 다 이쪽 근처 사람들 또 아닐까? 난 그런 생각할 수밖에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했을까? 이게 언론 자유를 맘대로 지들끼리 유린하는 짓거리예요. 내가 보기엔 이동관이 도망간 이유는 이거 들킬까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취재 중이라는 걸 알고 도망간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나중에 내가 다 충성심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있는 방심위원장 날라가야 돼요. 근데 이 방심위원장이 아니 동관이 형이 시켜갖고 한 건데 급하게 하라 그래갖고 사람 구할 데 없어갖고 내가 10분도 시켰지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방송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가고 있는, 이 뉴스가 어저께 MBC에 나가고 나서 이게 바글바글 끓어야 될 지금 이 순간에 뉴스버스와 뉴스타파는 압수수색을 또 받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언론에 지금 이렇게 청탁해갖고 방심위에서 이 짓거리를 했다, 가족들 시켜서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한 뉴스버스 대표나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기사들을 다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개양아치들 아닙니까 진짜? 독재 정권에서도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 독재 정권에서 이 정도 차라리 잡아다가 남산에 끌고 가서 물고문을 해. 차라리 깔끔하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전두환도 이렇게까지 했나? 전두환도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한 것 같거든요. 결국 유일이면 날라가야 됩니다. 이런 날라가야 됩니다는 말도 안 어디로 되는. 날려보내시게요? 아니 집으로 돌아가야죠. 저 하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왜 집으로 보내요? 저기 잘못 지어드렸는데. 집에 가 있다가 네. 이제 나중에 깜빵 가야겠죠. 찰컹찰컹. 근데 아무튼 당장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더니 뭐 얘기가 없어요. 심의 내용에 대해서 MBC에 때린 과징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당사자가 인터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뭘까요? 막 돌리고 있는 거죠. 어떡하죠? 아니,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정권은요. 밑에서 뭐 저질렀는데 지가 스스로 뒤 못 닦으면요. 절대 똥 닦아주지 않습니다. 뒤 봐주지 않아요. 그럼 민원 내용도 무더기로 복붙해가지고 오타까지 똑같거나. 또 오타가 예를 들어 글씨가 틀렸다 그러면 이거 맞춤법은 누구나 틀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준인 건데 쉽게 말해서 물음표 띄어쓰기를 실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보면 대선을 앞두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음표. 거기에 물음표가 낀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저 자체가 물음표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물음표인 거야.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긁어갖고 똑같이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먼저 쳤던 놈이 실수로 물음표를 거기다 넣었으면 네. 사진이 왜 안 나오지?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번 있는 애도 그럼 물음표를 지우든가 문맥을 좀 바꾸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그대로 복붙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앞에 로댕이라고 쓰니까 그 뒤엔 넣으면 오뎅이라고 쓰고 그 뒤엔 넣으면 덴뿌라라고 썼다. 뭐 이런 류의 최소한의 바리에이션도 없이 네. 오타까지 베껴가지고 그걸 쓴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 성의 있는 거였네. 그건 진짜 성의 있는 거예요. 대박. 이쪽은 다 똑같네요. 복붙하는 거. 네. 그래서 얘네들은 글자 내용을 못 고치는 거야. 네. 왜 못 고치냐면 이게 굉장히 이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고 표현이겠구나. 여기 들어가 있는 물음표도 네. 내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걸 봤어도 당연히 오타라고 생각을 못하고 야 이게 진짜 물음표가 하나 들어가니까 네. 문장이 사네 이러면서 똑같이 쓰는 거죠. 이런 거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왜 물음표가 왜 들어갔을까? 잘못, 오타를 진짜, 그렇죠. 타입 이게 잘못 친 타입 치다가 물음표가 들어갔어. 그랬으면 그 뒤에 는 보면 여기 왜 들어갔어 하고 지워야지. 긁어내야 되는데 지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다 진짜 뭐 가족, 친지들이 다 했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민원이 500건 정도가 들어왔고 그중에 약 50건이 가족들이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450건 정도는 뭐 극우단체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딴 데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루트를 통해서 했을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지 식구까지 동원해갖고 이걸 했을까 아는 거지 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방송심의계나 이런 쪽 사람이 아니라, 일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미디어 연대 이런 데서 워낙 이런 장난질을 많이 쳐본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안 들킬 줄 알고 이런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아이고, 사실은 내가 다 애들 동원해가지고 민원 넣어갖고 제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장난질 치다가 손모가지를 잘리게 되는 거죠. 고광렬 된 거죠, 그냥. 어디서 밑장을 빼고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네 자리 내놓고 빨리 그만두세요. 네. 근데 뭐, 이게 익명의 제보자가 한 거잖아요. 제보자가 철저한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은 본척이라도 할 것인가? 이 익명의 제보자 역시도 방심위 안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를 네. 했는데 권익위에서 본척이라도 할 것인가? 과연? 공수처가 과연 이에 관련된 거 할 건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건가?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이해충돌방지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의 언론 환경이 이 모양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언론 환경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주말 내내 악플을 지우던 지난 3일이 생각이 나네요. 무슨 악플이 그렇게 네, 아직도 뭐가 있어요? 와요? 요즘은 이제 인학지 관련된 악플이 많거든요. 네. 뒤에 얘기를 할까 했는데 방심이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악플을 쓰는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인학지가 좋은 사람이다. 호남에서 인정받고 있고 지금도 인학지의 도정에 감동한 아줌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학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돼. 와, 나 지금 순간, 이거 조선 노동당이나 슬픈 얘기잖아요. 최고 존엄께서. 그런 곧다이의 저급한 같은 알바 수준인데? 그러니까, 카톡에 쓰던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긁어온 같은 알바가 팀이네.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팀이 같네. 갑자기 주말 들어서 패턴을 바꿨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갖고 갑자기 송 작가가 뚱뚱하고 못생겼다. 김경은 닮았다. 니들 좌파냐? 이걸로 가면서 네. 급격하게 많아지는 게 저질이다. 너는 하에서 귀신 같다. 너는 너무 깐족거린다. 나는 말투가 저질이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인신공격적으로. 저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불쌍이라 얘는 얘기가 없어요. 전 고발을 당해도 네. 성명불상. 그 옆에 있는 남자 뭐 요렇게 물어보는데 누군지 몰라. 누군지 잘 몰라. 얼마나 그래서 다행이야. 아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혹시 못생겼다면 상처를 받을 뻔했다니까. 근데 다들 뻔까지만. 네, 우리 내 이름이 정일인 걸 알면 깜짝 놀라. 그럼 야 내가 김정은 선배인데 얘가 정일이야. 그런 걸 해야지. 근데 관련돼서 이제 막판으로 간 거죠. 싸구려가 동원되면 이제 더 이상 짚을 내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용이 저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있으면서 종편 방송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종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요즘 들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저쪽 편에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새끼 조만간 어디 출세할 것 같은데 출소를 한다고요? 출세할 놈이에요. 스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조근조근 얘기를 해요. 근데 차근하고 조근조근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송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조근조근하게 하는 말 속에 거짓말이 가득 들어있는 그렇지. 그런 류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이낙연이에요. 네. 마치 자기 말이 이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기자풍이라든지 어떤 그 평론가풍의 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야. 김병민 그러다가 합류 갔죠. 네, 그런 내용 안에 거짓을 담아서 뱀의 그 독사의 혀처럼 거짓을 담아가지고 그 얘기들을 펼치면서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꺼내면 주변에 있는 야당 측으로 나와 있던 애들이 수긍을 해줘요. 작전인 거지. 마치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해가는 것처럼 하다가 걔가 뭐 어떤 지들이 원하는 결론의 단어를 던져주면 수긍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표제화가 돼가지고 쓰여지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게 언론 조작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불법적인 사법 거래 내지는 그와 관련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거고, 그건 이미 검찰이 나중에 재수사를 하면서 그걸 맞게 떨어뜨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기록 안에서 있는 얘기들을 다시 꺼낸 걸 갖다가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덮어갖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를 그냥 정상적인 프레임으로 끌어오고 그걸 갖다가 언론이 부추기고 거기에 같아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때려가면서 마치 위법한 언론처럼 만들어가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맥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들을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굶겨 죽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YTN에 대해서 YTN 아니고. 연합뉴스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반 가까이 삭감하기로 확정했죠. 82% 네, 깎았는데요. 85%. 네. 278억 6천억 원에서 228억 원을 삭감한 그냥 50억만 50억으로 준대요. 확정했습니다. 얘네들 오자 좋아하잖아. 그냥 50억 맞춰서 줄 테니까 이대로 살아. 이 얘기는 뭐죠? 연합뉴스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연합뉴스는 통신사인데 연합뉴스를 망하게 하면 또 누군가가 자본을 투자하고 사들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건설사가, 어떤 재벌 기업이 또 연합뉴스를 노리고 있길래 이렇게 지네 편으로 충성을 다하던 연합뉴스의 목줄을 끊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가 지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알려줘야 할 것, 진실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이 정권은 더더욱 언론 착취 내지는 언론에 대한 탈취, 조작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